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Desde el hondo crisol de la patria se levanta el clamor popular.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Todo Chile comienza a cantar, recordando al soldado valiente, cuyo ejemplo lo hicieron. 소리라는 건, 노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음을 지정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세종대왕이 조선을 개국하고, 물론 할아버지가 개국을 했습니다만, 개국을 하고서는 반석 위에 왕조를 올릴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을 정리한 거였죠. 악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노래는 적극 장려하게 됐지만 어떤 노래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되게, 심지어 처벌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만큼 소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의식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정민감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소리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서정민갑 선생은 하고 많은 그런 일 중에서 그런 뭡니까? 대중음악 의견가라고 합니다. 평론가를 택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필은 또 왜 음악을 택하셨어요? 글쎄요, 온 우주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예, 이 참. 아, 대통령이 아니고 무속인이 한 얘기죠, 그거. 예. 그렇죠. 네, 무속인이 네. 했을 겁니다.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예. 참, 파울로 코엘류가 한국 와서 고생이 많아요. 예, 아, 예. 뭐 네. 그런 게, 네네. 네. 그 언제 음악을 들으면서, 야, 난 정말 음악을 남들보다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 언제 처음 느끼셨어요? 남들보다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그 들국화의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 마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음악을 듣고 나니까 너무 쓸쓸해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예, 마음이 파도를 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마음이 이러지? 그러면서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네. 네. 하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국민학교 1학년 때 리틀 엔젤스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서 며칠 동안 잠을 설치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 예쁜 소녀로서 나왔나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그런 건데. 네.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무대에 서서 보일 거, 서고 그러는 게. 네. 예.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80년대 중반으로 좀 건너와서 80년대 중반 노래마을이라는 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팀이죠. 네, 매우 잘 아시는 팀이시죠. 네, 제가 잘 아는 팀입니다. 네. 네. 노래마을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에 네. 활동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노래마을 1집을 발매하고 그리고서는 8년 정도 있다가 8년 정도 있다가 가입을 한 겁니다만 네. 그 후에도 한 5년 정도 있다가 사실은 연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짧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끝나갈 무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노래마을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가 저물어가는 그때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노래마을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노래패죠. 네. 예. 뮤지션 백창호 씨를 중심으로 조직됐던 음악팀이고요. 작곡가로서 이미지가 많았죠, 그분은. 그렇죠. 네. 예, 백창호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출발해서 네. 시집도 내셨고 네. 그리고 노래마을이라든지 어린이 노래배, 네. 굴렁쇠라든지 굴렁쇠. 예.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죠. 그리고 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또
신혼의 모임 나팔꽃 활동도 네. 하셨었고요. 예, 예.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죠. 사실 백창호 씨 하면 잘 모르겠지만 네.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임희숙. 네. 네. 그 노래 가사를 쓰신 분이죠. 예, 곡도 쓰셨고요. 네. 네. 그 노래를 10대 때 썼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네. 네. 많은 뮤지션들도 좌절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 네,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 10대 때 그 등이 흘릴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네, 조숙한 거죠, 정신적으로. 네, 어쨌든 그분이 이제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80년대 중반에 노래마을이라는 팀을 결성하고 음반을 네. 합법 음반을 내놓습니다. 네. 이후에 제가 그 노래마을 활동 전에 냈던 개인 음반들은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네. 오늘은 일단 좀 대중적으로 늘 알려졌던 노래마을의 1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을 먼저 들을까요? 노래마을 1집의 히트곡 중에 하나였던 네. 은자동화 금자동화를 들어볼까요? 은자동화 금자동화. 네. 예, 듣겠습니다. 은자동화 금자동화 이거는 전래의 자장가 아닙니까? 이거 가사 같은 거 보면은. 백창호 씨의 자작곡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곡은 백창호 씨가 이렇게 다듬은 건데 금자동화 은자동화 또 은자동화 금자동화라고 네. 하는 자장가가 있잖아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네.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갈무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타박내도 그렇고 진주남봉가도 그렇고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서유석 씨나 양병집 씨가 이렇게 편곡을 하고 한 거지만 심지어 아리랑조차도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그 금자동화, 은자동화. 예, 참 뭐라 그러나 들으면서 빙그랗게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뭔가 이렇게 둥기둥기하는 그 리듬감이 참 좋아요. 정겨운 곡이에요. 네, 정겨운 곡.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음반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가 이 음반이 나오는 게 86년이다 보니까 네. 당시는 아직 검열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시대거든요. 검열. 네. 그 검열이라는 게 뭔지 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검열이라면 네. 음반을 내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할 때 네. 음반에 들어갈 수록곡들의 가사를 미리 공윤이라고 하는 심의기관에 제출을 해서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네. 거기서 표현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네. 공윤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사라든지 표현 같은 것들은 네. 수정을 해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곡은 빼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예술가들의 창작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예, 노래마을 1집이. 그럴 때 노래마을 1집에서 12곡인가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1집에 넣겠다고 하는 12곡 중에 11곡이, 네. 11곡이 공민에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일하게 안 걸린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이 곡은 그냥 약간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니까, 네네. 특별히 문제를 안 삼았겠지만, 자장가죠, 뭐. 네. 예. 어쨌든 그 노래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중가요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네.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백창호 씨가 노래마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낼 때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젊은 포크 싱어들, 네. 이들을 모아서 음반을 낸 거였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노래마을 1집으로 지금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음반은 노래마을 사람들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도 비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그러니까 소개할 때 공연 때 네. 노래마을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네. 그냥 노래마을 사람들이라고 적어버렸대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원래는 노래마을이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스템이 되게 허술했다는 거죠. 저도 노래마을 활동을 했을 때 노래마을 사람들입니다라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사람들 하니까 갑자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노씨 가문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만 활동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로 비교가 되기도 했었죠. 출발이 좀 달랐죠. 어떻게 보면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그 운동의 도정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한 거였고 2집부터는요. 네, 1집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합메아리가 이제 헤어지면서 너무 아쉬우니까 김민기 선생이 주도를 해서 음반을 낸 걸로 시작한 거랬다고 하면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다분히 대중 음악인들 기왕에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렇죠? 노래마을이요. 네. 노래마을이. 네네. 예. 노래마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마저 더 하도록 하고요. 네네. 노래를 좀 더 들을까요? 예, 뭐 듣겠습니까? 히트곡 하나 들어보죠. 네. 예, 나이 서른의 우린. 아, 이게 히트곡이죠, 참.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나이 서른의 우린 듣겠습니다. 네. 나이 서른의 우리 어디에 있을까. 와, 지금 들으니까 참 목소리가 야리야리하다 그러나 부드럽다고 하나요? 달콤하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임규홍이라고 하는 네. 노래마을의 멤버분이 노래를 했는데 네, 네. 사실 1집에 참여했던 뮤지션들은 민중가요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아니고 네. 백창호 씨가 성남지에서 활동할 때 네. 같이 성남지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을 이렇게 약간 모아서 그렇죠. 했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존 포크 음악 혹은 또 카페 음악에서 노래를 불렀던 분의 어떤 그런 감성도 좀 남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좀 친숙하지만 백창호 씨가 원하는 사운드가 100% 나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그 당시 민중가요 진영에서 이렇게 통용되던 창법이라던가 네. 음악 언어랑은 좀 달랐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백창호 씨가 출발할 때 민중가요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대중음악에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백창호 씨는 대중가요 제작자들도 많이 아는 쪽 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연주자들이란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았죠. 그래서 사실 이 음반에 편곡을 맡은 분도 유지연 씨가 편곡을 많이 맡으셨는데. 아, 사랑과 평화의 멤버였던 유지연 씨. 네. 예. 유지연 씨는 정태춘의 시인의 네. 마을. 네, 맞아요. 음반에 편곡도 했고, 그리고 시인의 마을에 시인의 마을, 촛불 이런 거 기타를 다 유지연 씨가 했어요. 제가 예.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쳤고요. 그리고 본인 음반도 또 나중에 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동전이 굴러가듯이 뭐 사랑과 이런 노래가 평화. 있었죠. 네. 예.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되게 맑고 예쁜 노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CCM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분은 어울리네요. 예,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대중음악판에서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서른의 우린 같은 경우는 네. 1집에서는 임규홍 씨의 목소리 담겨 있는데 네. 3집에 다시 한번 담겨요. 예, 맞아요. 예, 3집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정열 씨의 이정열 씨. 예,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담깁니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예, 다시 만든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라 그러나 1집의 나이 서른의 우린이 이런 잔잔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3집은 좀 상쾌한 느낌? 예, 활발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곡은 그 가사가 원래 썼던 가사가 아니었다면서요. 역시 심의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사를 내면 공륜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을 쭉쭉 그어가지고 네. 이 부분은 고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곤 했었는데 네.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에 있는 운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뭐 운동화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네. 그건 딱 보면 이제 시위하다가 그렇죠. 신발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그 젊은 날의 열정과 네. 의지를 기억할까 이런 것을 자문하는 가사였는데 네. 정부에서 보기에 공륜에서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뭐 불순한 거죠. 네. 그렇죠. 불순하니까 고치라 그래서 뭐 저 거친 들녘에 피어난 고운 나래 꽃의 향기를 이렇게 바뀌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나이 서른의 우린 실은 뭐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얘기죠. 예. 얘기 계속 해주시죠. 예, 그랬던 것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백창호 씨가 신노래 작업 또 어린이 노래 작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랬던 노래를 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네네. 네. 첫 번째 곡은 감자꽃이라는 감자꽃 이건 누구이신가요? 권태영 선생님의 시죠. 아,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네. 파보라마나 자주감자. 그렇죠. 예. 네. 정말 예쁘고 순박한 어린이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이죠. 네. 이분의 시에 붙였던 감자꽃. 이 노래는 또 어린이들이 노래를 했어요. 네. 예. 감나무급 굴렁쇠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3살 주연이, 6살 인이, 2학년 화진이, 3학년 선주하고 설이 뭐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거기 3살 주연이는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백창호 씨의 형님의 네. 딸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한 곡을 더 이어서 듣는다면 네네. 한아이라는 곡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아이, 예. 네. 이 곡은 백창호 씨가 고등학교 때 만든 곡입니다. 그래요? 네. 이 노래를 일단 이어서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 아이는 지금 없다네. 뭐 이런 건데 생각해보니까 10대 때 썼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풋풋한 첫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네요. 네. 네. 그 먼저 감자권 얘기를 좀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권태웅 선생님. 권태웅 선생님. 네, 권태응이죠. 권태응 권태응 선생님. 네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항일운동을 하시면서 시를 쓰셨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졸업 직전에 친일 발언을 하는 학생을 구타해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네, 와세다 대학으로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모의하는 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경찰이 체포돼서 3년 동안 징역을 받는다든가, 네.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죠. 그리고 41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 지으면서 창작 활동을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한국전쟁 때 약을 못 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이고, 아니 듣기로는 얼려랑 독립투사였고 피가 뜨거운 분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네요, 정말. 그렇죠. 네.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일찍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감자꽃을 비롯한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네. 지금도 충북 지역에서는 권태웅 문학제를 꾸준히 열면서 이분의 아름다운 작품과 치열했던 정신세계를 기리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시를 보니까 감자꽃 네. 그냥 아니 파브라마나 자주감자, 하얀 감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네. 나름의 시적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나쁜 사람은 파보나마나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파보나마나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이 당시와 밑에서 이야기하면 친일파는 파보나마나 친일파고 반역자는 파보나마나 반역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네. 그런 권태영의 시에 백창호가 곡을 붙인.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몇 곡을 들어봐도 나이 서른의 우린 같은 그런 뭔가 좀 삐딱한 느낌의 건전가요도 있고 또 은자동아 이것처럼 옛 동요를 옛 민요를 재구성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동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 붙인 그런 노래를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뭐라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건전한 홈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 남녀노소 모두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캐릭터를 되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노래마을이 그런 게 좀 특징이었죠. 네. 백창호 씨가 뭐 동요라든지 성인들의 대중가요까지 창작의 폭이 넓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한국적인 음악을 네. 하고 싶어 했고 특히 한국적인 포크 음악을 하는 게 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왔고 특히 백창호 씨는 노래에서의 어떤 서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래의 어떤 메시지가 음악의 서정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예쁜 노래들이 많은 편이죠. 그러고 보니까 노래마을의 노래들 예를 들면 백두산이라든가 우리의 노래가 이 그려진 땅이라든가 이런 음반화된 거 말고도 공연 다닐 때는 좀 센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음악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가 음악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네. 일단 음악 그 자체로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높은 그 가창 수준이라든가 연주력을 주문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마을 같은 경우는 연주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수들이 직접 연주를 다 담당했었죠. 그리고 이야기도 풀어나오고 그렇게 네, 그렇죠. 서로 무대 위에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당시 민중가요권에서는 없던 양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노차사만 해도 보컬팀 따로 있고 연주팀 네. 따로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꽃다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무대 위에서 농담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예. 우리끼리는 농담을 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였습니다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하다못해 기타를 못 치면은 타악기라도 배우게 해갖고 무대에 세웠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정열 씨가 그 화려한 타악기 솜씨를 뽐내기 시작하셨나요? 네, 아니 그분은 이제 그보다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저는 이분들 중에 얼굴을 직접 본 사람 못 본 선배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솔로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질감이 서로 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네,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해주실래요? 이 음반에선 히트곡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중적인 히트곡인데 네.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라는 곡이죠. 이거는 저도 그 동시대에 들었었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백창호 작사 작곡의 유지연 편곡곡인데 네. 이 노래는 사실 백창호 씨가 넣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음반의 제작자였던 서희덕 씨 네. 그분이 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음반을 제작을 했는데 그분이 넣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비두록이라고 하는 여성 듀엣, 즉 노래마을에서도 그 내 그 여성 듀엣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둘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랬죠. 네, 그 노래마을에서 백창호 씨는 그 팀 안에 또 팀을 꾸리는 좀 독특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 여성 멤버 두 분은 비두록이었었고 네. 남성 멤버는 누리에라는 아니, 남성이 아니구나 혼성이었죠. 아, 혼성이었군요. 예, 누리에라는 팀도 있었죠. 어쨌든 네, 이 마지막 곡을 나누자는 굉장히 히트를 해서 이 노래마을 1집이 15만 장에서 20만 장 팔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네. 여기서 들으시면은 오래된 분들은 아 이거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뒤풀이 할 때 이 노래 후렴구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아 이제 우리는 멜라니의 노래를 듣자. 네, 거기서 멜라니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바꿔서 네. 네. 아 그래 이제 우리는 민가비의 노래들 듣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멜라니 여기서 멜라니는 멜라니 사프카였어요. 그랬죠. 예, 더 Saddest Thing 이거. 네. 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비 오는 밤 창가에 켜둔 촛불의 떨림처럼 오늘 너의 웃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예,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이 노래는 제가 노래만 할 때도 여성 멤버 둘 이렇게 해갖고는 듀엣으로 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쉽고 되게 친근한 멜로디가 매력이죠. 네, 그리고 뭐라 그러나 약간 좀 쓸쓸한 느낌. 그렇죠.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저는 개인적으로 숙박업소에 이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시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자, 최근에 어떤 분이 예. 제가 아는 어떤 문화평론가 분이 숙소를 짰다가 여관에 그런 표지가 붙어 있었대요. 뭐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래? 아, 정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아, 참 오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참 아, 이거 참. 구태의연한 멘트죠. 아, 예. 저, 무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비두로기의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그래요. 보니까 노래들이 좀 착하고 이쁘고,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좀 뭔가 참신하다. 보통의 대중가요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노래마을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서희덕 씨가 넣자고 했고 네. 제목도 서희덕 씨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네. 그 대중적인 제작자로서 감각이 좀 빛나는 부분이었던 거죠. 원래는 안녕이었대요. 원래 제목은. 아, 네. 노래의 이름이. 그런데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 정말. 그렇죠. 서희덕 씨는 최근에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네. 인가요? 단체 지금 대표로 아, 그런 네, 걸. 다시 뽑히면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현업 제작자이십니다. 역시 제작자, 예, 사업가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었군요. 이 노래를 히트시키는 그런 저력. 자, 그럼 다음 어떤 노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다음 노래는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아,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당시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한 곡씩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음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시 건전가요에 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네. 정화의 노래라고 하는 건전가요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다가오는 새 아침에 힘찬 바 예, 정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회정화죠? 그렇죠. 그 예. 50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 좋아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 건전가요. 참 구려요. 조영남 씨가 불러줬는데 그 당시에는 그 LP 시대에 의무적으로 맨 뒷면에 맨 뒤에 이런 노래들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어야 둥기둥기 시장에 가면 네. 뭐 우리의 소원 네. 같은 노래를 넣었죠. 그래서
남의 목소리로 자기 음반에 어쨌든 노래를 넣는다는 것에 분기한 들국화 같은 경우는 네. 우리에서 오늘 직접 불러버렸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멋졌어요. 정말 명곡이 됐죠. 그게 선명합창단의 화성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건전가요. 웃자고 들었는데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죠. 시대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씁쓸한 시대의 공기죠. 네, 다음 얘기해 주시죠. 다음 곡은 그대의 날이라는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 역시 백창호 씨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앨범 자체가 전부 다 백창호 씨의 곡이죠. 네. 네. 창작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로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네.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초코파이에 네. 뭐 요구르트 같은 걸 붓거나 거기에 초를 꽂고 모여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 생일 축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도 이 노래를 결혼 축하곡으로 불러줬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여기 뭐 생일이란 얘기 안 나오니까 네. 게다가 나중에 축하해요 요 부분은 관객들이랑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첫눈 듣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노래가 또 쉽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결혼 축하곡으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날. 자 듣고 올까요? 노래를 불러 드릴까요? 아주 슬픈 헤어짐의 노래를 그대 상한 가슴에 강하나 흐르도록. 예, 우리가 한 곡을 더 듣고 왔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건 듀엣이었네. 네. 그랬죠. 노래 제목이 뭐였나요? 노래 제목은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그렇죠. 그리고 누리에라는 네. 노래마을 아내 팀이었고 권오원 씨와 정미자 씨의 네. 혼성이었죠. 그렇군요. 그대의 날 마지막에 축하해요, 축하해요. 요거 같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네.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가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방송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권오원 씨, 정미자 씨. 예. 권오원 씨는 성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노래꾼이었죠.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네.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보다는 선병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성남을 근거지로 해서 그 통기타 카페나 이런 데서 노래도 하고 문화교실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굴롱새 백창호 씨가 이끌었었던 지금도 이끌고 있는 어린이 노래배 굴롱새 선생님을 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예술가들이 살아가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건강을 해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의 그 예술하는 후배들이 매년 바람개비 콘서트라고 해갖고 이 권오원 씨를 기리는 콘서트를 합니다. 예.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저도 2번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노래마을 멤버들, 그러니까 지금 1집에 나오는 멤버들 말고 제가 활동했을 때 또는 제가 활동하기 전에 멤버들 해서 백창호 씨까지 해서 노래마을 멤버들이 모여서 특집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노래마을 그렇죠. 특집으로. 페이스북에 그거 올려주셨었죠. 예, 그래서 권오원 선배 그 육성도 잠깐 듣기도 하고 물론 녹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만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또 부르기도 했었죠. 그것이 촛불을 켜세요라는 노래였는데 그러니까 왠지 뭡니까 나탈리 콜이랑 네킹 콜이랑 주고받으면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노래마을 같은 경우는 예. 성남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뿌리박고 활동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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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 많이 공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교육도 많이 하면서 성남 지역운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멤버들은 저나 이정열 씨, 또 정운주 씨 등등등 이지상 씨도 노래마을 출신이고 네. 우리가 한번 해방대는 아니지만 젊었을 적에 노래마을에서 활동했었던 음악을 그렇게 배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음악 활동했었던 것을 잊을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바로 촛불을 켜세요입니다. 네, 이 노래도 바로 성남 주민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 자, 지금 이 시대에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저도 흐뭇했습니다. 예, 서정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난한 그대 손길로 조그만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